자, 비형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가로안의 기역에 들어갈 수치 방식을 뜻하는 용어와 미주친 니은을 위해 설치된 기구의 명칭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진주 밀란 있죠. 이 진주 밀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 이제 진주 밀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인술 농민봉기라고 하죠. 인술 농민봉기의 대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를 보면 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장기를 올렸다 이 내용이죠. 안핵사라는 것은 어떤 밀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안핵사라고 하죠. 자, 근본 진주목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였던 백낙신이 탐욕을 불려서 침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진주목에서는 각종 잡세를 토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던 기획의 시행에 틈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에 들어갈 수치 방식이 뜻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각종 잡세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에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수치방 방법이 있었어요. 이걸 도결이라고 하죠. 도결. 야, 도결은 뭐냐? 이걸 좀 보면 도결은 19세기 때 도결은 19세기 때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잡다한 세금들 다 토지에 부과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결세라고 해서 원래는 후나 인정에 부과했던 세금을 다 토지에 부과를 했던 건데 대표적인 게 대동세를 볼 수 있죠. 대동세. 그래서 대동세는 원래 호에 부과됐던 건데 토지에 부과하고 그다음에 군역을 이제 군역법이 실시하면서 그 보충 세금으로서 결적을 거뒀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그 토지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에 부과돼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조선후기 때 총액제에서 부족분은 있죠. 한국의 부족분이나 군역의 부족분을 토지에 또 부과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수령이라든지 아전들이 빼먹은 돈도 있죠. 이걸 포음이라고 하는데 이 포음도 토지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낼 때는 이런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결당 수치 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 당시에 화폐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화폐로 계산을 했어. 예. 그래서 결가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 결가는 1결당 수치 총액을 화폐로 환산을 한 거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결가라는 용어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그 11년도 년도 기출문제에 동학농민운동 요구안에 이 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나는 이제 이런 그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이제 철종 때 마련했죠. 그래갖고 이제 철종 임술년에 삼남의 백성이 대란을 일으킴으로써 겨우 어루만져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는데 요 관련된 이제 기구를 써라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삼정이잖아요.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했어요. 자, 이 삼정이정청은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세우고 나서 철종이 이제 이 삼정의 문란을 막을 수 있는 상소를 올려라.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응지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응지상소를 올려서 삼정의 개혁을 안에 채택해서 마련했지만 결국 안 됐죠. 흐지부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제 명말 청초 관련된 문제예요. 작년에도 이 명말 청초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변화를 얘기하면 보통 명말 청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변화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 그럼 문제를 보면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인명을 쓰고 미추친 니은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추친 디귿의 조치를 명칭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 한문 사료가 나와 있는데 요 한문 사료는 제가 이제 뒤에 그 기출 사료 내용에 적어놨어요. 그 밑에 답안지 보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역적인 뭐뭐가
해안에서 운구한 지 거의 반년이 되었다.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요게 이제 역적이 누구냐? 요거는 이제 요게 그 출처는 안 나오지만 청나라 관련된 기사일 거예요. 청나라 간찬사서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요게 역적이라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볼 때 정송공이죠. 정송공은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반청세력 중 하나로서 끝까지 낙면 정권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죠. 이거 이제 기출문제도 자주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는 이제 여기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니은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해안을 가장 그런 이유로 그 당시 그 암양리의 고통하고 상호 모욕한 것을 엄격히 금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이런 거. 통상을 금한다. 바다로부터에 들어온 것을 모든 걸 금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조치도 이제 뭘 취하냐면 어 연안에 있었던 지금 연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을 경례로 보통 한 10리 안으로 이렇게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정성공이 주로 이제 활동한 곳이 상동반도부터 해서 요렇게 이 지역이죠. 요 지역에 연안에 있는 사람들을 요쪽으로 이제 뭐냐면 내륙으로 이주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니은의 정책이랑 디귿의 조치는 뭘까요? 디귿의 조치는. 예. 요거는 청계령이죠. 청계령. 음. 청계령. 강희제 때 이제 공표했던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청계령을 내렸고 후에 이제 그 강희제 말기 때 요 청계령이 해제가 돼요. 그건 이제 정성공 세력들 다 진압을 했고 대만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 갖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계령처럼 전해령이라는 걸 공표해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를 다 이제 봉쇄를 풀기 시작했죠. 예. 자, 요 내용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청계령 관련된 내용은 두세 번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문 사료 부분이 좀 약간 해석하기 좀 어렵긴 했지만 예,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인데 아마 이제 역교도 문제 중에 이번 역교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역사부의 척근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은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 활용을 주제로 한 그 수업 연구 공동체 발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분과 발표 주제로서 사고방식을 내러티브 해놓고 자, 브루노는 인간의 사고를 내러티브 사고와 파라다임적 사고로 이제 뭐냐 구분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파라다임이라는 말 있죠. 이 용어는 남색책하고 구상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독을 좀 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그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이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기입형 형식으로 문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 걸 외워두시면 된다. 그죠? 그럼 파라다임적 사고가 뭐냐? 파라다임적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 그걸 알려면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라다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파라다임의 용어는 브루노가 그 제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제시했는데 지식의 발전 과정을 얘기할 때 예전에 지식이라는 건 양적인 어떤 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 예를 든 게 우리가 예전에는 지동설보다는 청동설 믿었죠. 그래서 청동설 입각해갖고 청동설 관련된 지식이 쌓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동설적 입장이 이제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에 의해서 발전된다. 이런 걸 파라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게 인지 이론에 도움을 적용이 되면 피아제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죠. 피아제는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아까 한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뭐 여러분 전조작기 단계에서 뭐 그다음에 구체조작기, 그다음 형식조작기 이렇게 해 갖고 쭉 진행된다는데 각각의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인지 구조가 바뀜으로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양쪽은 이제 누적됐다가 어떤 계획이 일정 연령이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다음에 일정 연령이 되면 또 다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양적인 누적의 발전이 아니라
양적인 누적보다는 이렇게 연령에 발달에 따른 질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파라다임적 사고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피아제 이론을 염두에 두고 한 거야. 피아제의 이제 영역 그 중립 이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고, 이에 반해서 이 내러티브적 사고는 양적인 누적을 상당히 강조하는, 질적인 발전보다는 후천적인 어떤 양적인 누적, 지식의 누적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영역 보유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예. 자,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러티브 사고는 행위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의도의 행동을 묘사하고 맥락의 밑가와 설명을 지한다. 그래서 이는 맥락과 무관한 보편적 설명을 추구하며 일반적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인 뭐와 다르다? 파라다임적 사고가 다르다. 그래서 내러티브 사고는 후천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식의 어떤 양적인 누적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파라다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지 구조의 발달 있죠. 연령에 따라서 인지구조의 발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시기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인 거와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쭉 내용이냐면,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어 내러티브의 태블릿과 관련된 용어예요. 이 설명인데, 요 부분은 이제 어디 있냐면 첫 건에 있어요. 첫 건에 174페이지부터 해서 175페이지에 있고요. 요 문제를 그대로 이제 약간 돌린 채, 좀 약간 응용한 채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분과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내러티브 태블릿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수행했다. 다음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설명한 학생들 답변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학생 1과 학생 2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태블릿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 틀, 인식 틀을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미국사를 이해할 때 뭐 자유와 진보의 국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 태블릿, 템플릿을 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미국생이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어떤 이제 선입견 같은 거, 어떤 틀이 있나, 이걸 이제 여기에서 유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에 들어갈 내러티브 태블릿의 내용을 이항 대입적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니은에 들어갈 이항 대입적 요소는 이게 뭘까요? 앞에서 이제 이 앞부분을 연결 한번 보면 미국의 역사를 미국 학생들은 자유와 진보의 국가, 라는 그 틀로 인식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왕 대립이야. 그러니까 이왕 대립이라는 건 성과 악, 그다음에 용기와 비겁함, 이렇게 해서 대립적인 것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외세 고통과 시정, 그다음에 저항과 극복.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두 개 대립된 걸로 이제 쓰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게 좀 약간 이양 대비적이겠죠? 저항하고 극복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요게 답을 달아놓은 거는 뭐냐면 첫 건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첫 건 내용 보시면 요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양 대립적인 것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았을까? 외세의 저항과 극복. 예. 그렇지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실제 이제 답안 기준을 잘 모르겠죠.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답안 기준을 찾아서 제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교도 첫 걸음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분과 발표 주제에서 서술 방식으로 내러티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분과는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내러티브를 살펴보면서 진지부룩의 취지와 구독이라는 서술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기존의 역사 서술과 달리, 여기는 객관적 사실의 기존의 역사 서술과 달리 뭐죠? 이거는 반대말을 주관적인 것들이죠. 팩트가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것을 보는 거죠. 이 책의 서술에서는 역사가의 구성물로서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진지부룩의 취지의 구독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러티브 기술이에요.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그래서 이 서술 방식에 내러티브 이제 연결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서술 방식의 특징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러티브의 서술 방식 특징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단서를 달았죠. 조건을.
조건문을 잘 봐야 돼. 디귿과 관련돼서 A에 드러난 서술 방식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객관적 사실 추구가 아니라 역사가의 구성물을 나는 역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야? 픽션.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료를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문학적 내러티브다. 문학과 역사적 내러티브는 동일하다. 그냥 그릇들하게 이치에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요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있냐면 역사가 첫 걸음에 있어요. 역사가 첫 걸음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색책 내용에도 남색책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첫 걸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있거든요. 예. 첫 그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도 이제 있는데 굳이 내용을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세요. 과거 자체의 내러티브 구조는 없지만 과거 사건을 말이나 글로 재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활용되고 내러티브를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 과거 자체의 시작, 중간, 끝이 있지 않지만 과거를 재현할 때 내러티브에서 사건의 시작, 중간, 끝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건의 완전성이 추가되며 의미가 더해진다. 자, 내러티브는 역사가의 주관이 반영된 창조물이다. 알죠? 첫 권에 156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예. 제가 이걸 답을 올렸더니 이렇게 좀 반발이 많더라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내러티브의 특징과 좀 틀리다, 있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내러티브 일반적 특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근거를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5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 소설이 기본적으로 과거 사실 재현이라 역사가의 구성이라는 하이트 주장은 역사 연구의 성격과 과거의 실제 역사 소설의 대응 문제에 관한 논쟁을 불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죠. 재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거. 앞에 이제 누구와 조건문과 일치하죠. 역사가의 구성물의 역사, 과거의 사실을 추구한 거. 이게 재현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이트는 갈색책에 나와요. 갈색책에. 갈색책이 왜 나오냐? 이 하이트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역사가가 아니에요. 예. 보통 역조론에 있는 인물들 다 역사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도 그 역교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햄펠 같은 인물이나 허퍼나 이런 사람들 다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 철학자라고 하고 하이트는 문학 평론가야. 이 사람은.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실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학은 문학처럼 어떤 이제 그 서술자의 어떤 창조물에 불과하다. 픽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갈색책이 나왔는데 갈색책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아주 세 장에 거쳐갖고 그 논의하고 있어요. 역사적 내러티브가 문학적 내러티브가 동일하냐?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래도 뭔가 사실을 재현하는 내러티브다. 이런 이제 개념 그 대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이런 관계.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여기에서 그 구성을 강조해. 구성. 문학적 내러티브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생략한 채 현재인의 저자의 입장에서 역사 사건을 재창조한 거다. 창조한 거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실 추구하는 내러티브예요. 사료 분석을 비판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냐 발견하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역사가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때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료의 부족한 걸 메꾸는 상상력이죠. 역사의 상상력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창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게 아니라 요 문학적 내러티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맞춰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요게 이제 그 갈색책에도 나와 있어요. 갈색책은 앞에 이제 예문이 뭐죠? 진주국의 치주의 구덕이죠. 요 예문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통해 여기 앞에 우리라는 말 있죠. 저자의 목소리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보편적 정치적 시점에 탈피했다. 관점을 설명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특징과 또 연결되죠. 꼭 문학적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도 같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근거를 이제 있고 요 차기 요 역사 척도는 내용 보시면 되고 그 앞부분 근거는 요 뒷부분에 있어요. 예.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요거 첫 걸음을 내고 이 문제를 낸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죠. 4번. 자, 다음에 읽고 작성 방법을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영국사 관련된, 저기 잉글랜드와 관련된 역사죠. 9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침략한 노르만족들은 880년 에세스 알프레드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에세스 왕국의 기록에서는 노르만인들이 장악한 지역을 데일로라고 불렸다. 데일로. 요 데일로가 여기죠.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후 노르만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여 서서 앵글색슨과 융합되었다. 여기 이제 이미 뒤에 있는 문제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 내용이. 참고로 요때 이제 잉글랜드는 어떤 왕국이 있었냐면 잉글랜드가 그 당시 이제 앵글색슨족이 쳐들어와서 요 잉글랜드 지역에 신앙교도를 만들었죠. 웨일즈를 제외한 여기는 이제 켈튼족이 쫓겨났던 거고 이 신앙조가 여기 있었는데 신앙조 중에 제일 큰 왕조가 어디냐면 웨세스 왕조야. 이 웨세스 왕조를 중심으로 해갖고 요 신앙국을 통일했어요. 그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왕이에요. 알프레드 왕.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통일 잉글랜드 왕은 이 알프레드 왕의 뭐냐면 후손들로 이제 계승해 나가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덴마크 잉글랜드 연합왕국이 결성돼서 잠깐 맥이 끊기긴 했지만 하여튼 그 기본이 그대로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특별행정구역인 데일로로 만들고 이 알프레드 왕 이후에 이제 그 잉글랜드 삭슨 왕국의 그 정책들은 여기에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인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어. 예. 그래 갖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동화돼요. 대개 이 노르만족들은 상당히 흉폭한 걸로 알려지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한번 정착을 하면 그 문화에 상당히 많이 동화돼. 그래서 그 민족하고 이제 동화돼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여기 대인족도 그렇고 뒤에 이제 뭐냐면 노르만디 그 떼주면서 그 노르만디인들도 그 노르만디 정착한 그 바이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로 얘네들이 어디 흡수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를 이제 보면요, 요거는 프랑스와 관련된 거야. 그때 북부 지역을 이제 약탈했던 누르, 요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이 누르가 이제 계속 약탈하니까 서프랑크 왕이었던 카르 3세가 얘네들을 좀 약간 달래주려고 노르만디 지역을 떼줬죠. 그래서 이제 이 노르가 이제 공작으로서 이임받고 여기를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럼 노르를 왜 떼줬냐? 얘를 이제 매개로 얘를 이제 자신의 측근으로 만들고 얘를 통해서 다른 노르만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노르만족들이 쳐들어오면 이 노르가 나가고 대신 막아주는 거야. 예. 그래갖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착을 하니까 복받은 프랑스 문화를 흡수해서 동화돼 버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동화되는 방법은 기독교를 이용했죠.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이 노르에게 이제 땅을 내서 공신관계를 맺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노르웨이 자손인 월리엄이 영국을 정복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들 보면 10세기에서 11세기 초에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변화를 일어났다. 987년에 프랑스에서는 루드비쿠스 5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노르망디 부르고노 아키테 데제우디의 노베르 가문 출신의 위그 왕을 했다. 카페 위그죠. 오늘날 이제 그 일드 프랑스 지역의 조그만 공국이었던 그 카페 위그를 위그를 이제 왕으로 모셨고 이때 이제 뭐가 되면 카페 왕조가 만들어졌죠. 카페 왕조.
위그 카페를 인제 세웠고 왜 카페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드 프랑스 같은 조그만 이제 공국이었는데 위그가 왜 이렇게 왕이 됐냐면 힘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제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인제 왕이 되면 서로 싸우니까 자기가 부려먹기 위한 편한 왕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카페 왕조를 세웠고 요 카페 왕조가 이제 계속 뭐냐면 유지가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나중에 힘이 커지기 시작하죠. 결혼을 통해서 콘택트를 잘해 갖고 인제 뭐냐면 흡수 통합을 하고 또 이걸 또 잘했죠. 애를 아들도 많이 생산을 했잖아요. 대를 계속 끊기지 않고. 그래서 카페 왕조가 상당히 번성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왕조는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했던 왕조죠. 이 카페 왕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면 잉글랜드에선 1016년에 덴마크의 노르마니의 재정복이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했고요. 요때 이제 덴마크의 카누트 왕이 인제 잉글랜드와 통합 왕국이 잠깐 이루어졌다가 다시 인제 뭐냐면 중단되고 끊어지고 고위 성직자의 귀족들이 모인 모에서 디귿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위탄회의죠. 위탄회의. 그리고 인제 용어가 좀 다른데 위탄게모트 등등 이게 있어요. 궁중대의, 회의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엑세스 왕조 출신의 에드워드 왕을 선출했다 했죠. 앞에서 인제 잉글랜드 통합 왕조 있죠. 앵글색슨 칠왕국을 통합했던 잉글랜드 통합 왕조의 그 주시 국가 에세스고 그 대왕이 알프레드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프레드 후손이 인제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인제 뭐냐면 에드워드 왕이 선출된 거야. 이 과정에서 데일로는 사라지고 통합 잉글랜드 왕국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예전부터 여기는 점점 여기 동화돼 나갔고 공식적으로 이때 이제 딱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명칭은 데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줄치 니은에 의미하는 사건을 서술하고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있거든요. 자, 요거는 카페 왕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명칭은 위탄웨이, 위탄 게모트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궁중대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나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정책된 노르마니 왕권의 관계를 밑줄친 니은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나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노르망디 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뭘 비교가 있어요. 요 그 앞에 니을과 비교하는 것, 통일 잉글랜드 왕 통합하는 과정을 비교했는데 잘 보시면 요게 다 이미 예문에 있어요. 여기 융합하는 과정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요 사료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가 예산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요를 기독교 개종시켜 노르만디 지방을 하사하고 쌍무제 계약 관계를 맺고 봉신을 삼고 다른 바이킹을 맡게 했다. 이렇게 있죠. 반면에 잉글랜드 왕은 바이킹의 토지를 하사하고 세금을 징수했다. 기독교를 개종시키면서 점점 동화를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노론을 이제 개종할 때 기독교 개종은 공통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기는 노론은 봉건제 형식으로 해갖고 얘들을 봉신을 삼고 그 당시 다른 그 노르만 부족들을 막았죠. 이의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에게 토지를 하사 대일로를 정하고 그들 살게 하고 대인세를 징수하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종에 좀 다르다. 다만 이제 여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자세히 놓겠지만 봉건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봉건제가 아니에요. 예. 이건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좀 하는가 자치구역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자치구역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봉건제도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봉건제가 도입된 거는 언제 때냐면 뒤에 이제 정복과 원념 때부터 도입한 거죠.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봉건제. 그래서 잉글랜드에 봉건제를 도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누가 와요? 정복과 원념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맞지 않아요. 정복권 원리령은 그 앞에 언급했던 이제 에드워드 왕 있죠. 이 고해왕이라고 하는데 이 고해왕의 후계자가 없이 이렇게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 갖고 이때 인제 왕이 다툰 과정에서 그 당시 건너왔던 거고,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왕이 됐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없죠. 여기 이제 지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해왕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에드워드 고해왕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의 일이야, 뒤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식 봉건제도를 이식해 왔다라는 식으로 쓰시면 맞지가 않아. 역사적 사실하고는요. 그래서 이 지문에 한정돼 갖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잉글랜드 왕의 인제 뭐냐면 통합 잉글랜드 왕의 바이킹에 대한 정책들은 서양사 개론에는 없어요. 잘 읽어 보시면 없고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인제 그 사료를 읽는 서양사 2권 있죠. 서양 중세사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앞부분만 좀 잘 읽어보면 문제를 약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가끔씩 이제 기출문제 보면 지문 안에 단서를 상당히 많이 넣어요, 단서를. 심지어 답안하고 비슷한 내용까지 두거든요. 답안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야. "교육학에서는 요 지문 안에는 단서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 원칙이 있잖아요. 예. 서술형 원칙이나 그게.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거는 그 교육학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그 문제에 들어가신 그 교수님들 그 원칙에 따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학 지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예. 굳이 뭐 그렇게 뭐 그 원칙에 따라서 구애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5 번을 볼게요. 5번 보면 "다음 절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일찍이 경론을 갖췄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며 유통시키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승공의 불법을 지킨 뜻을 본받아 교족에 탐색하는 걸 나의 임무로 삼고." 되게 어렵겠죠. 밑에만 좀 읽을게요. 자, "그동안 수집한 여러 종파에 참수한 신구 장소들을 감히 사적에 비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정량 공개하게 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장과 소라는 거예요, 장과 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인제 이 사람은 인제 여러분들 의천이죠. 의천이 그 당시 인제 몰래 중국에 가서 송나라 가서 여기에서 인제 승려 생활도 하고 어 그 중국의 고승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제 거란이나 송나라나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불교 서적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인데 이 불교 서적들을 가지고 왔고 또 한국에 예전부터 내었던 그 서적들 있잖아요. 그 거란의 또 서적들 이런 서적들에 대한 이제 가지고 갔고 그 서적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장소 어떤 요 경전 불교 경전의 주석서들이 많았어요. 예. 그 주석서들을 목록을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경, 율, 논 요 3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3 장이 뭐냐면 그 주와 수를 이제 붙인 것이 뭐냐면 교장이야, 교장. 그래서 그 교장의 목록을 여기다 적어 놨다. 그래서 이제 고려나 뭐 그 당시 일본이라든지 그다음 거란, 송 등등등 이런 목록들을 적어 놓은 거야. 이걸 그 목록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그 인고 공부할 때 기본서 목록표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인제 그 신평 고장 총록이라는데 요 신평 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해 갖고 만든 게 뭐냐면 교장이죠. 교장. 음. 교장. 예, 교장 도감을 만들어 갖고 교장 간행의 어떤 바탕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근데 주의할 것은 신평 교장 총록이 교장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 1차 사료고 요걸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간점을 해서 다시 정리한 게 2차 사료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센 보면 그 뿌센 뒤에 사료들이 있잖아요. 사료들을 그냥 실어 놓은 게 아니죠. 자신의 관점에 맞게 이게 뭐냐 배치시켰잖아, 저자가. 이런 형태가 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뭐 "이건 장경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장경처럼 이게 대장경 아니냐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건 대장경이 아니에요. 대장경 경율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경율론의 주석서가 주와 소거든요. 이 주와 소를 묶어 놓은 것이 교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장경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대장경도 아닌데 거기다 속장경, 장경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붙여놓은 거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속장경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도 그렇게 적혀놓은 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얘기할 때 이제 뭐 속장경 해요. 왜냐면 그게 흔히 통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장은 그 속장경이 아니라는 거, 대장경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을천이, 그 당시 을천이 이제 또 뭐냐면 송나라를 유학 갔다 왔다고 했죠. 그래서 송나라 그 당시 화폐 경제가 이제 많이 번성이 됐잖아요. 활발되고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이걸. 그때 송나라에서 동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보니까 이게 괜찮다. 그 우리나라도 이게 한번 사용되지 않을까,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했고, 그때 이제 숙종한테 그걸 건의했어. 중국에 가 보니까 동전이 상당히 뭐냐면 많이 사용한다. 그래, 그러면 동전 사용이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주정도감을 설치하죠.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 간청을 말하는 거,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만든 임시 간청을 만들고, 돈을 만든 주중 도감을 설치하고 동전을 주주하고 유통했죠. 물론 이제 널리 유통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가와 나,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가와 나를 작성한 미추진 기역의 인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건 다 아까 전에 의청과 관련된 거죠. 예, 의청. 자, 미추진 기역이 그 문헌의 명칭을 쓰고, 이 문헌의 명칭은 신평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문헌이 미친 영향을 서술할 거 했는데, 그 문헌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약간 말들이 많은데, 요건 당연히 앞부분에 그 문헌이죠. 이거 지시대명사인데 그들 지칭하는 게 그 앞부분이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교장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교장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뭐 이게 중의적이라서 교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교장으로 생각할 부분이 없거든요. 여기에 종파를 창수한 신규 장소들 모아서 만들었다,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신편제종 교정총록의 이제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고, 요거 교장은 이 신편제종 교정총록을 목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위천의 관점에 따라서 재편집한 게 교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1차 사료가 되는 거고 이게 2차 사료가 되는 거지, 신편제종 교정총록이 교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제 뭐냐면 머릿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친 영향을 서술할 거, 그러면 뭘 써야 되면 교장 간행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교장이라는 말로 해석해갖고 동아시아 불교 문화를 결속시킨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있다. 아마 그 시민한국사에서 거기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한국사에 거기에 몰두한 분들은 요거를 좀 약간 오개념으로 잘못 이해해갖고 그냥 쓰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요 내용은 교과서만 봐도 나와요. 예. 그 중학교 교과서 있죠. 그 09년 개정 교과서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답을 되게 어려운 책에서 막 두꺼운 책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굳이 거기에 그 책에서 찾아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부분 답안을 제시를 했는데, 자, 이 답을 뭐 신평제종 교장 총록을 해놓고 신평 교장 제종 총록 관련된 내용만 영향을 써야지, 거기다 억지로 이제 뭐냐면 시민한국사 끌어다가 교장의 영향까지 여기다 답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교장이 아니라 신평제종 교장 총록이고 그 관련된 내용만 쓰면 되는 거야. 예. 왜 앞서가지고 쓸 필요 없죠? 없는 내용을 갖다 쓸 필요 없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미추진 기획에 건의해서 시행된 이윤의 내용을 쓰시오. 여기는 주장관 또는 주정도감을 설치해요 동전을 이제 주주에 유통하였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때 발행한 동전의 명칭도 이제 같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 다 뭐냐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번에 한국사 보면 역교don하고 뭐 서양사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한국사 의외로 교과서 정도 한 통 정도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이제 심부쌤의 사료나 보거나 그러면 다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저도 요번에 신병 재정 교장 총록을 모의고사 문제 냈어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 냈다는 걸 말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 예. 학원 모의고사 나왔으면 상당히 대박 터뜨렸는데 제 모의고사에 나온 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면 그러니까 명청시대 때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건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보면 다음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과거와 관련된 건데 요 앞부분에 보시면 청나라 때 명나라 태조가 이제 와가지고 뭐 규칙을 정했죠. 그래갖고 이제 태조가 주원장이 이제 과거 신문을 보고 과거 이제 책문을 보고 막 사람들 죽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뭐냐면 써야 되냐 그 방법 좀 알려주라. 죽기 싫으니까 이제 태조한테 물어봤어요. 주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이제 홍무제가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이제 얘기하기에 이렇게 형식으로 써라. 이게 이제 뭐냐면 805냐. 805는 주원장이 이제 만든 거야. 그때 문자에 옥을 익혀서 많은 사람 죽고 문자 하나 잘못 쓰는 거 갖고 욕을 막 죽고 그러니까 주원장이 이런 식으로 쓰면 너희도 안 죽이겠다. 이게 쓴 게 805인데 805는 되게 형식적인 내용이야. 오늘날 이제 인고하고 비슷하죠. 인고를 805문이라고 하죠. 그냥 이게 딱딱 들어가는 것들만 쓰고. 예. 그래서 규칙에 맞게 그 틀에 맞게 사서 오경을 달달 외우고 13개만 외웠고 쓰는 805문인데 이 805문이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중국이 망쳤죠. 학문 발전을 가로막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용어를 쓰면 805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시월 명칭은 해시죠. 자, 이 해시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사의 시험을 보니 거인을 모아서 한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그 중국의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명청시대 과거제도를. 자, 명청시대 과거제도는 크게 향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시, 항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향시만 해시와 전시가 있으니까 이거 시험 3번밖에 안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안에 또 세부적인 시험이 있어요. 향시 보기 전에 보통 이제 중국 명청시대 때는 저는 이제 주나 구나 현이나 뭐 국자관 같은 이게 지방이나 중앙에 간학에 들어가야지만 간학에 들어가고 졸업생만이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감생이라든지 생원만이 여기 들어가는 입학 시험도 상당히 치열해요. 네. 그리고 향시인데 말이 향시지 그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현시에서 또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도 한 몇 번에 걸쳐서 봐요. 그래서 최종적 항시는 성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시란 말이 항시가 아니라 항시의 제일 뭐냐면 마지막 코스가 성시야. 그래서 성시에 합격한 사람은 거인이라고 하죠. 거인. 그러니까 거인 정도 되면 어디까지 이제 높은 벌수를 하지 않아도 지방에 이제 여러 이제 수정직 같은 거 하급 관리는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거인들을 모아서 경사. 경사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경사의변 어디죠? 북경이죠. 네. 북경에 와서 중앙에서 보는 게 해시가 되는 거죠. 해시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3-4번 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전시를 보는 거죠. 그 전시에서 이제 항제가 나와가지고 책을 던지면 거기서 시험을 보는 게 전시제도인데, 자, 이런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거의 제도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계속 이어가요. 명나라 과거 제도와 청나라 과거 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태조가 그러니까 주원장이 만들었던 이제 뭐냐면 이갑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갑제. 주원장은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향촌의 문제는 농민의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향촌 자치를 강조해. 그래서 이제 전환시대 때 향촌 자치를
모델로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게 이갑제예요. 이갑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갑제는 이제 알다시피 기준이 115죠. 그래갖고 그 제사에 따라서 이장호와 갑수도 나누고 갑수 1호당 이장호 1호당 그 값을 10% 붙이고 그리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기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0조가 나오면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감력을 향하는 거죠. 이감력을. 자, 그래서 이제 이감력이 뭐냐? 이갑제에서 담당한 이감력이 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장 한 명과 값수 10일 이게 1조가 돼갖고 1년 동안 이감력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업무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의 다음 업무는 뭘 쓰자고 하냐면 이제 단서가 또 달았죠. 조건을. 여기 본 디귿을 바탕으로 해서 포함시킬 거. 장부의 명칭. 그러면 여기 디귿에 들어갈 건 뭐냐 하면 여기는 구역 디귿에 들어갈 게 뭐냐면 구역항책이죠. 구역항책. 예. 구역항책을 이제 쓰시면 돼요. 요거 사용은 아시아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지문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항책을 쓰시면 된다는 거. 구역항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호를 조사하는 거죠. 호적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감역 중에 이제 이 호적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감역안에 간단한 이제 그 마을날 사무 같은 것들을 바로 그 사무 같은 걸 하는 건데 그중에 호적 조사를 해서 부역항책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역항책은 10년마다 뭐냐면 한 번씩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요역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감역에서는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보면 여기 보면 리의 부역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부역항책 작성 같은 향총력을 이제 수행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이제 제가 동기에 있는 거 내용들만 적어놨고요. 어떤 분은 어린 돌책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거는 동기에도 없고 그 뭐냐면 한의 중에도 없어요. 어린 도책을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어린 도책은 여기 좀 심화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저기 이제 명청 사회경제사나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이 쓴 명청 그 사가 있어요. 명나 역사.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어린 도책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내갖고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어린 도책은 요건 조세를 걷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는 거죠. 정량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이장호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지하게 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들한테 어린 도체 쓰라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쟤들 조세를 거둘 수 없죠. 지세를. 그래서 지세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낫겠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도책 같은 게 중앙의 관리들이 직접 파견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측량 같은 것들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밑에 하부 그 실무적인 것들은 이갑제를 좀 동원해서 하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 토지조사 과정에서 이제 동원하긴 하겠지만 직접 어림도책 작성 자체는 중앙관리가 하는 거예요. 중앙관리가. 그래서 어림도책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예. 그런데 이게 제시된 그 답안들 보면 어림도책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공개하고 보면 한의 중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7번을 보죠. 7번. 자, 7번은 이제 소련과 관련된 거죠. 소련의 이제 그 고르바초프 개혁이나 고유제너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그 90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90번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이벤트에 하실 분들은 거기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제가 이제 A형 강의할 때 알려드렸죠. 예.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기획은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각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걸 시사했다. 이는 1960년대 발표했던 뭐가 폐기됐다는 걸 얘기한다. 자, 여기 이제 기획은 일단 이 사람은 고르바초프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60년대 발표했던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사회주의 문제 국가에 간섭을 하는 그 소련이 이거는 이제 브레즈네프라고 독트리라고 했었어요. 자, 브레즈네프는 그 후르초프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집권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프라하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포했던 것이 브레즈네프 독트예요. 일명 제한주권론이라죠.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한 국가의 주권은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사건이 이제 뭐냐면 그 일련의 사건이 이게 이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프라하봄과 관련된 거다. 이 니은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레즈네프 독토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한주권론. 예. 브레즈네프 독트리. 예. 발음 안 되네. 브레즈네프 독트리와 제한주권은 동일해요. 예. 그래갖고 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있고 한번 이제 풀어보기로 하죠. 기획이 추진한 개혁 중에 집단 농장에 대한 조치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보면 자, 그 집단 농장의 독립치산제를 실시했다. 그래갖고 똑같이 나눠가는 게 아니라 요게 각각의 집단 농장의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반된 이제 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 성과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A 농장은 잘했으면 그 A 농장이 잘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줘갖고 그 구성원들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이제 그 독립치산제죠. 그 다음에 집단 농장의 생산성과 봉급을 연동시키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농장의 이제 생산량의 30%를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도 허용했고 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 장기 임대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권 모두 뭐예요? 국가가 갖고 있죠. 네, 국가가 갖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뭐 자본주의 시대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 뭐 중국에서 아파트 팔고 사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소유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인권, 사용권을 이용하는 거야. 사용권. 근데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보통 한 70년에서 80년? 그 기간 동안 개인이 뭐냐면 가지고 있다가 매매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사용권을 매매 양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한이 되면 갱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사용권인데 하여튼 이건 장기 임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서양사 개론에 보면 집단 농장 폐지가 있죠. 이게 오기예요. 잘못된 거야. 집단 농장 폐지는 그 후대인 엘친 대통령 때 폐지된 거고 이때 이제 사회주의를 공식으로 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이 서양사 개론에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 농장 폐지가 이게 틀린 내용인데 서양사 개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간혹가다 틀린 내용이 좀 있긴 있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서양사 개론을 보고 이게 이제 서양사 개론이 쓸모없는 책이다. 무조건 새로운 책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서양사 개론 외에도 다른 책에도 다 오기가 있고 오타가 있어요. 네. 서양사 개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신간보다는 우리가 들고 있는 책들은 항상 똑같은 책들을 가지고 내거든요. 출제진들은 맨날 들고 있는 책들인데요. 어쩌다 이제 논문 관련된 내용들 이상한 책에서 한두 문제 내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다루는 뭐 서양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도 신간이 수십 건, 수백 건이 쏟아져. 그 수십 건, 수백 건을 여러분이 다 볼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동계라든지 항의준이라든지 그다음 한국 통론이라든지 교과서 그냥 많이 보는 인고생들 많이 보는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꼭 나오겠다. 이래서 신간 보다가 다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거는 약간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은데 서양사 개론에 있는 집단 농장 폐지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서견을 보지 마.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무리다 그거죠. 예. 모든 책에는 오타와 오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니은의 공통된 용어와 니은의 발표 배경이 된 디귿 해당 사건 소화해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역교동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다음한 땡땡 지역의 역사 연구 모임의 발표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박 교사의 발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의식 수업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진에 드러난 표면의 모습을 지문한 것 외에도 니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제가 어떤 교수님인지 알 것 같은데 사진하고 그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내더라고요. 20년에도 냈고 21년에도 냈고 그다음에 22년에는 안 들어오신 것 같아. 그러다가 23년에도 냈어. 예, 일관적이야, 일관적. 보통 2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23년에 이제 들어왔으니 24년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또 사진 그림 하나 중에 내겠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활동 예시가 있고 교수학습 자료, 진주만 폭격 관련된 내용 있죠. 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이 미국 함대 폭격을 당한 모습이에요. 사진 속의 함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곳은 공습한 나라 일본이었어요. A, 일본을 왜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까요?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사진 관련된 그 문제부터 보면 자, 밑줄진 기억의 효과를 사진자의 특성과 관련지어 서술할 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식 수업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 했는데 사진자료 특성 그러니까 이제 사진자료 어떤 장점 같은 걸 하는데 효과는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사진자료의 장점을 다 써야 되냐? 아니죠. 여기에서 그냥 사진자료 장점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기억이라고 줄쳐가지고 뭘 줬어요? 조건을 줬죠. 조건. 그 조건에 맞췄어야 돼. 예. 조건에 안 맞췄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 수업에 관련된 거와 사진자료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그 녹색책에 있어요. 녹색책에. 어떻게 있냐? 녹색책 그 167페이지에 보면 강의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사진자료 효과 중에 강의 수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교사는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 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교사 강의식 수업의 주체는 교사잖아. 교사.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배경이나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생활, 뭐 관련 사실 다 이거 몇 년도에 나왔어? 21년도 기출문제에 그 기입형 문제에 나왔던 거죠. 여기 그 안에 내용을 써라. 이 내용들 기억나세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사담안을 쭉 달아놨어요. 뭐 녹색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 채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채점. 예. 아마 이제 뭐 물체 쓰면 여기까지 이제 봐줘갖고 여기까지 썼으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점수 줬겠죠. 근데 칼체 쓰면 요걸 답안을 설정해갖고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물체를 기준으로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칼체를 기준으로 공부. 물체는 이게 운이잖아. 그 해당 교수님들 와서 이거 인정해 줬다고 하는 거고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지 마세요. 먼저 칼체를 공부하시고 잘 모르다가 이제 대충 썼는데 운에 하나 걸리면 이제 물체에서 해갖고 운에 걸리면 점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기본은 칼체다. 요걸 굉장히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문제 볼게요. 자, 밑줄지 A를 토대로 니은에 들어갈 교수학습 활동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그냥 A를 읽어봐야 되겠죠. 예. 일본은 왜 미국의 함대를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니은에 들어갈 교수학습 활동을 했잖아요. 자, 읽어보면 이 앞부분 있죠. 학생들 사고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진에 드러난 보편적인 모습을 지명하는 것 외에도 니은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 단서가 있죠.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모습을 지문하는 것 외에도 뭐가 있다. 니은에 들어간 건 그 뭐냐면 어디에처럼 녹색책에 있는 사고활동과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색책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단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읽어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을 보고 추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유도할 수 있다. 사고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고 양성, 창의적 사고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의 교수 학습 활동에 들어갈 내용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한 거니까 사고와 관련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과 단서를 통해서 문제를 한정 지어 가지고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교도 문제를 풀어볼 때 최근 추세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효용성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거에 조건을 맞춰 쓰거나 단서가 주어지고 이렇게 기입형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주시려면 모의고사를 잘 많이 풀고 문제 푸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푸는 기술이. 그 세부 그 공부하실 때 정리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필요 있어요. 통째로 뭐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자. 선교사의 발표 내용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나는 만약 내가 무예네에 참여하는 챔버링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챔버링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무예네에 참여했던 영국 수상을 얘기하죠. 네. 학생들의 연속적인 딜레마 문제의 순간에 위치시키니 그 당시에 상황 속의 특정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점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뭐를 더 쟁점이야, 쟁점. 자, 이게 쟁점인 게 이제 뭐냐면 첫 걸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역교원 첫 걸음에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잠깐 볼게요. 쟁점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사료 기반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학의 구성 부분이야. 쟁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와 그 밑에 쭉 읽은 내용들과 여기 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도서 상반된 학습자를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 다 요 내용들과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해보는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대인의 이해관계와 시각을 분석하여 행위의 어떤 대안 경로를 모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해갖고 이제 있고 문제의식 있고 자료 제시를 했는데 자료 제시할 때 이제 뭐 첨부 연설 자료가 있고 또 요 당시에 이제 분석된 자료를 선정하는데 또 반대된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뒤에 있죠. 역교는 첫 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자들은 상반된 관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역사사를 직접 비교되지만 판단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요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디귿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는 쟁점이고요. 그다음 밑줄 친 비유와 시임안을 제시할 때 문제점을 고려요. 제시안에 니은에 들어갈 것을 유의점을 쓰시오. 자, 아까 전에 이제 유아 정책을 지지한 연구의 여론, 챔버링의 연설 자료인데 이것도 유아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챔버링이 무예회담에 이제 그 다녀오고 나서 영국에 귀국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 내리면서 종이 조각을 들면서 무예회담 그 합의문을 두면서 했던 연설문이에요. 요거 사열보는 그 서양상가 거기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디서 건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상인 출신이에요. 자본가 출신 때문에 전쟁하는 걸 별로 꺼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입각해갖고 어떤 이해관계 입각해서 뭔가 타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히틀러한테는 안 통했죠. 예. 자, 우리 입장에서 는 참 약간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료성장의 유의점에서는 유화 정책만 지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그 관점의 것도 보여주겠죠. 그래서 관점과 이점의 차이가 된 상반된 자료를 선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무해회담에 의해서 이제 히틀러가 비텐트랜드를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반대 관점도 있겠죠. 제 생각에 철치가 그게 되게 반대했어. 그 당시 유화 정책에 대해서 철치가 상당히 철치 아시죠? 철치들이 반대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이 히틀러 같은 인간들은 직접 싸워야 된다. 주전론자였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철치를 욕했어. 아니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싸움만 하려고 하냐.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철치의 말이 맞구나 이게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챔버린이 물러나고 이 철치들이 이제 수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나 대상하는 그 대상이나 뭐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평화가 좋고 유화가 좋고 유화 정책 그게 아니에요. 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평화정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당장 전쟁하자는 건 아니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9번은 이제 그 위진남북조하고 이제 수당시대 때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보면, 다음에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한대는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후한 말에 조조가 둔전을 지급받고 군인과 그 가족을 군역을 세습했다. 이들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이제 병호라고 하죠. 병호.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 이제 군대 제도의 특징은 병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병호제라고 좀 하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병호라는 말 병호제라고 쓰면 안 되겠죠. 병호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 병호제까지 맞게 해줬을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병호가 한번 딱 지정이 되면 그게 계속 세습해 갖고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면 그 아들도 군인이고 그 손자도 군인이고.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위진남북 초창기 때는 잘 운영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이 병호가 일종의 천민화돼 버려. 그래서 후안 하려고 했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자, 서의에 의해서 이제 우문태가 다시 일반 백성과 군인 구별 없이 군역을 지으려고 했고 이게 부병이죠. 그리고 당대에는 군전제의 토지를 받은 장전을 군부에 배속시켜 군역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 부병제는 이 우문태가 이제 처음 실시한 거죠. 예, 그래서 부병호 이제 가서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에 가면 그 성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군대를 가죠. 그때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군전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부병과 군전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이 말은 군전제가 무너지면 부병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란 거죠. 그 제도가 이제 순환하고 당나라로 계속 이어지는데 자, 수 문제는 조선을 내려 말했다. 물론 군인이 모두 주연에 배속시켜 그들의 토지와 호족대장을 모두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도록 하다. 자, 부병은 정의 나이가 되면 정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들이죠. 보통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18세에서 60세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남정네라고 하죠. 남정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군역이라든지 요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조세 수치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정네라고 부르는데 자,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고 60세가 되면 면허했다. 자, 병사 집안은 그 요역 같은 걸 면할 수 없어 점차 빈약해 되고 마침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죠. 도. 보통 수당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부족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태어난 곳에 뭐냐면 계속 있어야 돼.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군전제가 무너지니까 이걸 뭐냐면 비용을 댈 수가 없잖아요. 부병의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주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남 지역으로 많이 도망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부병을 모집하는 그 지역들이 주로 강북 지역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뭐 훈련대와 비슷한 절충부들이 거의 강북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강남을 도망가야지 이런 것들이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강남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남의 형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그 당시 강북의 인구보다 강남의 인구가 많아지게 돼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와 관련된 내용은 가로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하의 도들이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있고 자,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간 용어 써라. 병어 쓰시면 되고 기역제도의 특징을 나와 비교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이 부병제죠. 그래서 부병제와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자, 나는 병농일치제 반면 네, 부병제요. 기획은 병농 분리제였다. 네. 그리고 나는 일반 농민을 농한계 부병으로 징병하여 병역에 의무를 부과한 방면 기획제도는 병사를 가족과 함께 병으로 편입시켜 세습적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추진 디귿 대상이 발생된 원인을 외추진 니은의 제도의 특징을 기억에 근거해 쓰시오. 이 도망을 간 게 도죠. 그러면 왜 부병 때 이제 부병제도 모순죄를 왜 하냐? 이게 이제 당나라 이제 중기 때부터 이제 보여진 현상들인데, 자, 부병은 복역 기간 동안 양식과 생활비용을 무기까지 개인 비용을 충당하는 등 부병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당했는데 군전제가 무너지니까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간 거고, 자,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절충부가 평균되어 있고, 절충부는 이제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부병력이 공평히 부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남에는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강북 지역 수도 장안 부분과 그 주변 국경선 지대는 수십 개가 있어, 수백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북 사람들은 맨날 병역 의무를 지게 되는데 강남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자, 부병이 12부 육설부 중에 한 곳에 편성되어 그 매년 일정 기간 순볼트 위사, 그러니까 중앙에 근무하는 농민의 부담이 가중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병에서 모병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병의 대표적인 절도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6년 기출문제에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당나 보면 나온 거 보면 그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시대 때 그 군사제도 변천 과정 있죠. 이걸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줄진 니은에 해당하는 정책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니은은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면 가도 정책이죠. 예, 가도 정책, 건설 정책. 예. 여기는 뭐 한의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거기 이제 그 강제중국사라든지 중국의 역사, 수당 시대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03년인가 04년도에 나왔어. 예, 건강정책 부분이. 제가 이 건강정책 부분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이제 한국 그 현대사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장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다른 이제 하지 중장이 연설에서 기획의 개헌은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상 한국의 자치 촉성상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인은 처음으로 입법기관을 갖게 되며 거기에 한국 문제에 자유롭게 토의 연구하며 민의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향상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데 기획은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이죠. 자, 요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는 제1차 미소공동회와 제2차 미소공회 중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합자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친미 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한 전초로서 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또는 남조선 가도 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원합작을 추진했던 중간파들, 자원합작파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뭐냐면 한민당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이 간선과 민선 이렇게 두 가지로 뽑는데 간선은 주로 그 자화합작파를 많이 집었는데 민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지주 출신 한민당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군정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어. 예. 그래서 뭐 토지 개혁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미 군정이 거기에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지주 출신의 한민당 세력들이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여기 들어갈 게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계사적 김규식 대표의 자화합작을 추진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총회에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임시정부 구성을 할 때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제 한국 정부 통합된 이제 한국 정부를 이제 뭐냐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 그래서 이때 그 총회에서 결론 낸 거 뭐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뭐냐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련이나 북한이 다 거부를 했어. 왜냐하면 인구가 그 당시 남한이 많을 뿐 아니라 초창기 때는 소련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여론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찬타고 도와섰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여론이 확 나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하면 쪽수도 밀리고 하니까 안 된다 거부를 했고, 하여튼 또 이제 소련 입장 때는 유엔을 믿지 못했죠. 이건 미국이 앞잡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로 안에 기획에 공통되게 들어갈 기구의 명칭. 앞에 얘기한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 남조선 가도입법위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도 안에 니은에 들어갈 해외 명칭.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이 1차 미소공동회와 2차 미소공동회 중간에 있었죠. 예,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건데 이게 기획이 요쪽이죠. 예, 요거는 다른 거고, 이게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근데 꼭 1차까지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 김규식 위원장이 개사할 시기에는
미소 공동회는 1차밖에 없었죠. 나중에 2차가 있으니까 2차가 구분하기 1차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미소 공동회만 쓰시면 되고 뭐 1차 써도 될 것 같아요. 1차 미소 공동회. 근데 2차 미소 공동회는 틀리죠. 왜? 팩트가 아니잖아. 이건 뒤에 얘기잖아. 김규식이 타임머신 타고 뒤에 가서 그걸 알고 그렇게 연설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야. 그냥 아예 그냥 공동위원회를 쓰면 되는데 어떤 분 보니까 거기 2차를 쓴 만에 1점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글을 쓰면 안 돼. 딱딱 핵심적인 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수입에 의해서 미군정 기획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을 설치한 의도를 서술할 거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뭐 심부셈도 있고 뭐 교과서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읽어보시면 심부셈만 좀 잘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그 내용들 이제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입법위원들 군정에 대거 참여시켜 자치 경호가 또한 하여 이들에게 행정권 이양하려고 했다. 단독정부 수립과 미소공동회의 재개 대비해 남한의 중간파의 중심이 안정돼 강력한 가도정부를 수립했고 요걸 받던 친미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한 중간파를 좌우세력 합작 시험으로써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 소련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결정한 정부 수립 방안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했는데 북한하고 소련이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하자.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역겨놓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는 최 교사의 그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계획 일부고 다는 학생들이 작성한 모든 별 탐구 보고서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건 지역사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지역사 뭐 현장 학습, 박물관 수업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 지역사하고 그 뭐냐면 현장 학습. 예. 같이 연결돼서 보는데 보면 자 이번 수업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아보는 지역사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일단 지역사 학습이 이제 다 키포인트가 잡혀있죠. 자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에 많은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땡땡 박물관을 활용하고 보통 박물관하고 연결된 거는 현장 학습 관련된 거야.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직접 당사할 때 유용성을 고려하여 현장학습 방식을 채택했다. 자, 여기 유용성을 쓰는 거죠. 현장학습. 현장학습의 유용성은 녹색책에 있죠.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녹색책에 보면 약간 이제 좀 약간 문명하고 좀 많진 않지만 만약에 그 물체를 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까지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맥을 볼 때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박물관 보니까 생생하게 이해할 때가 좀 약간 답안하고 이제 가까울 것 같아요. 그 현장 학습, 체험 학습의 유용점은 기출문제 나왔죠.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 체교사 관련된 문제 있어요. 경복궁 체교사 관련된 문제. 거기 현장학습 유용점 쓰시오. 나 그냥 그대로 나온 거야 이거. 그대로. 자, 그래서 땡땡 박물관 전시문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관한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편적 특성과 함께 그 의병운동이 일어난 거, 국내적 의병운동 있죠. 제국주의 국가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은 모든 지역이나 모든 국가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보편의 특성과 함께 각지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의 주체의 성향이나 전개 과정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 학습할 때 지역 때 뭐를 고려한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뭐냐 특수성. 보편적인 게 특수하고 반대하자. 자,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데 이게 문맥상은 맞아요. 이 특수성이란 말이. 근데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항토사 내용이나 뭐 이렇게 보면 독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문맥상 맞죠. 예. 그 문맥상은 이게 그 특수성도 맞는데
그 녹색 책에 보면 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의미는 똑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약간 저는 좀 그 칼치알기 맞는 것 같고 특수성도 인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점수를 보니까 그냥 특수성도 맞게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특수성, 독자성, 그 고유성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업 개요가 있고 수업 주제, 단계별 학습 활동 내용도 있죠.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모든별 탐구 보고서가 있잖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 보면 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썼죠.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썼고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내용을 A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가지 서술할 거 이렇게 있죠. 자, 디귿이 인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현장학습 보면 모든별 현장학습 진행, 현장학습 활동지 작성, 그 현장학습 유의점 사항 보면 전시 관련 예절 준수, 안전지도, 전시물 내용 확인. 근데 이게 이제 단서 둔 게 A 내용을 참고하는 거예요. A 내용. 자, A 내용이 여기죠. 요번에 이제 나왔던 이제 이게 좀 약간 문제 분석은 필요 관련 없는 내용인데 표시할 때 꺾인 표시들이 나오더라고요. 꺾인 표시들. 예. 예전에는 없었는데 꺾인 표시도 있어. 한글 이게 작업하다 이 꺾인 표시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 이렇게 꺾인 표시 하실 수 있는 분, 하는 방법 아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그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자, 한번 보고 넘어가고 하여튼 자, 우리 지역의 인물 소개하는 책에서는 땡땡땡에 대한 짤막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직접 박물관 가보니 땡땡땡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전신문 중에 땡땡땡의 종가에 대해 편한 책자가 있었는데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됐다. 뭐 그래갖고 땡땡땡을 총살을 당할 때 이 피는 어떤 피인데 흘릴 수 있는가 하면서 도표자에게 피를 안고 쓰여졌다. 멀리서 안타깝게 절규하던 아내에게 보수를 가르쳐라 뭐 하면서 순국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 믿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니은의 종가에서 편한 책이기 때문에 의시적 무의식적으로 가장된 표현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을 왜곡하거나 좀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 그런 것들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디귿에 일단 먼저 보는 게 사용 A 내용에 참고해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A 내용을 보면 이 전시물 그 내용, 책자 내용이죠. 요 전시물 책자 내용을 뭘요? 탐구 주제 해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제 예시 답안이고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녹색 책에 있는 183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응용을 한 것 같은데 요걸 이제 바탕으로 전시물 책자잖아요. 예. 이 전시물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탐구 주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뭐냐 유의점을 쓰게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요거는 좀 약간 그냥 응용하는 문제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사유 비판 방법을 써라. 자, 여기 보면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가장된 이 포함된 걸 검토한다. 가장돼 있지 않는 걸 가장이 포함되지 않은 걸 검토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뭘까요? 텍스트 비판이에요. 음. 그래 갖고 인제 요 텍스트 비판은 파란 책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사료 비판에 보면 외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은 다시 텍스트 비판 그다음에 문맥 비판 또 하나 불과 소극적 의미의 비판, 적극적 의미의 비판 있잖아요. 이 텍스트 비판의 내용이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문맥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문맥 비판, 콘테스트 비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문맥 사회 문화적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걸 고려 갖고 이제 비판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관계토 대응 기분 같은 것들 주어지고 해 봐라. 문맥 비판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것들 이제 텍스트 비판은 예전에 관계토 대응 비하고 할 때 뭐 내적 비판 하나 해 갖고 연관돼서 물어보긴 했긴 했는데 주로 이제 텍스트 비판, 문맥 비판이 나왔고 그 03년 기출 공사 기출에 외적 비판이 한번 나왔어요. 예, 텍스트 비판 단독 나온 건 요번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예, 요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텍스트 비판이고 요 텍스트 비판 관련된 내용 파란 책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파란 책은 읽지 마라." 뭐 그런 소리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계속 "파란 책이 오래됐으니까 읽지 마라."고 하는데 그 오래된 책은 갖다 다 버려야 되나요? 예. 아니 기초를 좀 분석을 해 보시면 상당수가 다 오래된 책인데 어 그 왜 계속 오래된 책만
읽지 말고 오늘 책 읽고 신간만 읽으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좀 기초를 좀 분석하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 예. 신간에서 한두 문제 딱 나오면 거기에 온갖 의미를 다 부해. 어. 그리고 또 이런 담론을 만들죠. 예전의 책 동계 서계 뭐 한 통은 갖다 버려야 되는 책이다. 파란 책은 갖다 버려야 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신간이 나오는 거는 그게 진짜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면 읽어야 되겠죠. 근데 나오지도 않는 책들을 가지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오래된 책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책들 항상 나오니까 꼭 봐 두세요. 파란 책 버리지 마세요. 예. 파란 책에도 녹색 책이 없는 내용, 남색 책이 없는 내용도 많아요. 예, 찾아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이제 텍스트 비판 관련된 내용이고 시뮬레이션이나 탐구학습 방법도 녹색 책이 없는 내용인데 파란 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23년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했고요. 자세한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그 게시판에 계속 올릴 거예요. 예. 거기 그 기출문제 분석 자료 게시판이 있거든요. 분석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11월 달에 제가 인제 그걸 정리해 갖고 한글 편집본을 같이 또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인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한글 그때 인제 기출문제 분석방을 올릴 때 또 도중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 답안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출 분석 내용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인제 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는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제가 인제 뭐냐면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수강 이벤트 응해 주시면 모의고사 시즌2 모의고사도 드리고요. 수강권도 드리고 그다음에 미공개 지금 13.0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이제 전체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 교과서 PDF 파일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뭐냐면 수강 이벤트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 요번 연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끝까지 하셔 갖고 합격하세요. 예.